박진석 서재에서 나온 파일 제목이 조옥래 처리 완료였다는데요. 그걸 본 박성재가 나 오늘부터 아버지 편 못 들어라고 말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장면부터는 공식 줄거리 아니라 제가 예상해보는 전개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시작부터 숨이 막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조옥래가 떠난 뒤 이지혁 집안은 아직 장래의 여운도 못 털어냈는데요. 그런데 박성재가 우리 집 서재에서 조옥래 이름이 적힌 파일을 봤다고 해버립니다. 그것도 파일 제목이 처리 완료라면요. 이건 의심이 아니라 누군가가 마무리했다는 선언처럼 들리죠. 박성재가 덜덜 떨면서도 이지혁에게 사실을 말하는 순간 박성재는 이미 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끄는 겁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박진석을 정면으로 의심하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딱 하나가 궁금해집니다. 박성재는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이제 와서 몰랐다고 믿고 싶어지는 걸까요? 이지혁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리가 차가워지는데요. 이지혁은 일도 잘하고 이성적인 편인데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감정이 확 흔들립니다. 왜냐면 이지혁은 늘 내 인생을 누가 대신 결정했다는 감각을 품고 살았거든요. 아버지 이상철이 고지식하게 버티며 가족을 지켜온 걸 알면서도 이지혁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희생된 느낌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지혁 앞에 조옥래 처리 완료가 등장하면 이지혁은 단순히 분노만 하는 게 아니라 공포를 느낍니다. 이건 누가 끝냈다는 거지? 왜 우리 가족 일이 남의 서재에 있어? 이 질문이 이지혁을 잠 못 들게 만들 텐데요. 이때 이지혁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지은호라는 게 이번 전개의 로맨스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지은호가 고백했을 때 이지혁이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지혁이 먼저 연락합니다. 나 지금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지혁이 이 말을 하는 순간 비혼주의라는 방패가 한 겹 벗겨집니다. 지은호는 잠깐 숨을 삼키고도 바로 대답합니다. 선배, 어디로 갈까요? 이 한 문장이 이지혁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또 생기죠. 거절했던 사람이 이제는 왜 지은호에게 곁을 요구하게 된 걸까요? 지은호도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해맑고 긍정적이지만 그 긍정은 사실 버티기인 날이 많았거든요. 엄마 정순이는 식당을 운영하며 지은호에게 기대는 부분이 크고요. 남동생 지강호는 욕심은 많고 노력은 적어서 지은호에게 자격지심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로 일하면서도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꿈을 놓치지 않으려 애써왔고요. 그런 지은호가 이지혁 곁에 서면 마음이 다시 커질까봐 겁이 납니다. 이번엔 선배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더 무서워요. 지은호가 이런 속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은호가 이번에는 예전처럼 고백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오히려 현실을 봅니다. 선배, 지금은 감정보다 안전이 먼저예요. 이 말이 지은호를 짝사랑하는 후배에서 같이 서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지은호가 이렇게 단단해지면 이지혁의 마음은 더 흔들릴까요? 더 안정될까요? 이때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집니다. 이지혁 휴대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조옥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에요.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발신자 이름이 박영라로 떠버립니다. 박영라는 고성희의 딸이고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우아하고 조신하고 차분한 성격의 박영라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 뭔가를 봤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더 찝찝한 건 그 메시지가 김장수 주변과 얽힌 느낌이 난다는 점입니다. 김장수는 김다정의 아버지이고 조옥래와 사돈이자 친구가 된 사람입니다. 김장수는 기억이 흔들릴 때가 있으니 누군가가 김장수 주변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여기서 시청자는 두 갈래로 흔들립니다. 박영라가 진짜 제보자인가요? 아니면 박영라가 이용당한 건가요? 박영라 쪽은 더 위험해집니다. 고성희는 권력 욕심이 강하고 인생을 신분상승으로 만들어온 사람입니다. 고성희는 박영라를 애지중지 키웠지만 그 애지중지가 사랑이면서 통제였을 수도 있죠. 박영라가 무언가를 봤다면 고성희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영라야, 그건 네가 잘못 본 거야. 그리고 가족을 위해 조용히 있어라고요. 박영라는 원래 조신하고 차분한데 그런 박영라가 흔들리면 더 무섭습니다. 조신한 사람이 무너질 때는 이유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박영라가 믿을 사람을 찾는데요. 그 사람이 이지환입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의 남동생이고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입니다. 체육학과 출신이라 피지컬도 좋고요. 그런데 이지환은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해서 삶의 의욕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지환은 믿음이라는 단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이지환에게 박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지환 씨, 저 무서워요. 검은 차를 봤어요. 그리고 박영라는 이름을 말하려다 멈춥니다. 앞자리가 박. 바로 여기서 통화가 끊겨버리면 시청자는 머리가 하얘지죠. 박진석의 박인가요? 박성재의 박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박인가요? 이제 사건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감정도 같이 터집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미안함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는데요. 박성재는 금수저로 자라왔고 아버지 박진석 회사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박성재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림자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지혁아, 나 진짜 몰랐어. 근데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이 말은 사과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이지혁에게 함께 전쟁하자는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쉽게 믿지 못합니다. 친구 박성재를 믿고 싶지만 박진석이라는 이름이 가족을 흔들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지혁은 딱 한마디로 선을 긋습니다. 네가 막아. 내 아버지부터. 박성재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 박성재는 정말로 아버지 박진석과 맞서게 될까요? 동시에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단순히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구조를 봅니다. 선배, 우리 감정은 나중에 정리해도 돼요. 지금은 진실을 찾아야 해요. 지은호가 이렇게 말하면 이지혁은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너 나랑 같이 가줄래? 지은호는 대답합니다. 가요, 선배. 근데 선배도 저 혼자 두면 안 돼요. 이 대사는 로맨스의 큰 전진입니다. 지은호가 좋아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건 사실상 선택이거든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어떤 관계를 약속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가정 쪽 갈등도 폭발합니다. 이상철은 정년퇴직한 61세이고 정직하고 올바르지만 고지식합니다. 이상철은 평생 자식 뒷바라지와 부모 부양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이상철이 조홍래가 남긴 봉투 이야기를 끝내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이번엔 참지 않습니다. 아버지, 왜 나만 빼고 다 결정해요? 이 말이 나오면 이상철은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이상철은 말합니다. 네가 알면 다친다. 이지혁은 되묻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안 다쳤어요? 이 대화는 서로에게 칼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둘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려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상철이 마침내 종이봉투를 내놓으면 그 안에는 박진석 회사와 연결된 보증 서류가 들어있습니다. 이상철이 가족을 지키려고 혼자 짊어진 빚의 시작점이 박진석이라면요. 이지혁은 분노하면서도 이상철을 이해해버립니다. 이해하는 순간이 더 괴롭습니다. 왜냐면 이해는 용서가 아니고 용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여기서 시청자는 또 궁금해집니다. 이상철은 왜 지금까지 숨겼을까요? 누군가가 계속 입을 막고 있었던 걸까요? 김다정도 흔들립니다. 김다정은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고 지금은 주부입니다. 김다정은 이상철의 아내이고 이지혁과 이지환의 어머니이며 이수빈의 엄마입니다. 김다정은 가족이 흔들릴 때 조용히 무너지는 타입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밤마다 계산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뭘까? 아이들이 다치면 어떡하지? 김다정의 불안이 커질수록 이지혁은 더 책임감에 짓눌립니다. 그런데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비혼주의라고 했는데 사실은 책임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이 고백은 연애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식 고백입니다. 지은호는 잠시 멈추고 아주 현실적인 말로 받아줍니다. 선배, 자신은 같이 만들면 돼요. 선배 혼자 만들라는 말 아니에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피합니다. 울컥하는 감정을 들키기 싫어서요. 여기서 시청자는 또 묻게 됩니다. 이지혁은 드디어 지은호를 미래로 받아들일까요? 이수빈도 움직입니다. 이수빈은 24세이고 패션 크리에이터입니다. 이수빈은 계산에 밟고 손해보는 일은 싫어합니다. 돈도 많고 성격도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이수빈 눈에 박성재는 너무 좋은 카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박성재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회사 본부장이고 매너도 갖춘 사람입니다. 이수빈이 박성재에게 은근히 다가가면 이지혁은 더 예민해집니다. 박성재가 지은호를 짝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차갑게 말합니다. 수빈이한테 연락하지 마. 지금은. 박성재는 속으로 씁쓸하지만 겉으로는 웃습니다. 너 질투하는 거냐?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마음이 들킬 테니까요. 이 장면은 로맨스의 또 다른 클라이맥스가 됩니다. 이지혁이 드디어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될까요? 지강호도 폭발합니다. 지강호는 24세이고 욕심은 많지만 부지런하지 않고 노력도 적습니다.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에게 자격지심이 있고요. 지강호가 지은호와 이지혁의 관계를 눈치채면 괜히 비틀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나, 그 선배 돈 많아? 이런 말로요. 지은호는 처음엔 참지만 어느 순간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강호, 내 인생 건드리지 마. 지강호가 상처 주는 말을 던지면 지은호는 그날 처음으로 이지혁에게 가족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선배, 저도 집이 좀 복잡해요. 근데 이제 숨기기 싫어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단단하게 답합니다. 알았어. 너도 혼자 하지 마. 이때 지은호는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이번엔 혼자 사랑하지 않겠다. 여기서 시청자는 또 궁금해집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지키다가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박진석과 고성희의 권력 싸움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박진석은 65세이고 2대째 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호탕하고 거침없는 상남자 스타일이지만 필요하면 사람을 누릅니다. 고성희는 56세이고 박진석과 재혼했습니다. 고성희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며 신분 상승을 이뤘고 권력에 욕심이 있습니다. 박진석은 정리라는 말로 문제를 덮으려 할 수 있고요. 고성희는 통제라는 말로 사람을 묶으려 할 수 있습니다. 박영라가 증거를 잡고 흔들리면 고성희는 더 조급해집니다. 박성재가 아버지 박진석을 막으려 하면 박진석은 아들을 회사로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너 본부장 자리 지키고 싶으면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요. 이때 박성재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도 맞서게 됩니다.
박성재가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제 방식으로 책임질 거예요. 그 책임이 이 지역을 살릴까? 아니면 더 큰 폭발을 부를까요? 후반부로 갈수록 조홍래 사건은 단서만 더 늘리고 결론은 미루게 됩니다. 김장수의 기억은 조각조각이고요. 박영라의 증언은 끊기고요. 파일은 존재하지만 누가 만들었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지혁과 지은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이 함께 움직이면서도 둘 사이의 감정은 더 조심스럽게 자랍니다. 이지혁이 말합니다. 나 너한테 확실하게 말해줘야 하는데. 지은호는 웃으면서도 눈이 졌습니다. 선배, 확실한 건 나중이에요. 지금은 선배가 무너지지 않는 게 먼저예요. 이 말은 지은호의 사랑이 소유가 아니라 동행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지혁은 그 말에 마음이 결심적으로 기웁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두려워도 같이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지혁은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을지도 몰라. 지은호는 놀라서 숨을 삼키고 잠깐 망설이다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 말 도망가지 않고 들을게요. 대신 선배도 도망가지 마요. 여기서 시청자는 거의 확신합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결국 러브라인이 제대로 형성되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러브라인이 커질수록 사건도 더 위험해지겠구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이지혁과 지은호가 같이라는 말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만큼 진실은 버텨줄까요?